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맺은 공익기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약속을 어기고 기부금을 체납하거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흥에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남 미래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함께 대규모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천 동천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벚꽃을 즐기려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을 잇는 우회도로가 들어섰습니다. 총 길이만 800여 미터에 이르는 세풍대교 건설로 순천과 광양을 오가는 시간이 10분 이상 줄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자체와 각종 인허가로 얽힌 기업들 간의 공익기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부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지구 사이 가설 중인 해상교량. 당초 도시계획에 없던 이 다리 건설이 추진된 건 인근 웅천지구에 건설 허가가 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혜택을 보게 된 사업자는 교량 가설 경비 670억 원 중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착공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납부된 기부금은 단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업체 측은 여수시와 택지 대금을 둘러싼 소송이 끝난 이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시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여수시는 내심 다급한 표정입니다. 해당 업체와 거액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부의 이행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이 그것이 가장 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은 그분들의 이제 판단은 어떨런지는 아직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부 약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자가 뒤늦게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는 매출액 3%에 대한 여수시의 기부 요구가 강압적이었다며 납부를 거부했고 양측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기부금 납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10여 년 전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약속받은 100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떼인 사례도 있어 오류의 반복적인 답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2의 시트파크가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접근 방식이 기부금보다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기부 체납이라든가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이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역의 공익기부 제도가 관행화된 옛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부 선양과 사회 환원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대규모 개편 대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와 광양 곡성 구례 지역위원회는 주말 동안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출정식과 함께 개편 대회를 갖고 내년 총선 승리와 현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의지를 모았습니다. 여수와 광양의 경우 20대 총선과 7회 지방선거 당시 여당 소속 후보들이 연이어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유치되면서 전남 지역의 농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미래기술 혁신 기능이 집약된 첨단 농업 융복합 단지로 조성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사회는 전남의 미래 농산업을 이끌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현황까지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반대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규모 토건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증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농산업에 진출하는 우회로가 될 것이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가냐, 그 사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1,600억 원의 70% 이상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특정 업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지역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선결 현안은 생산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과 가격 안정 정책이라는 겁니다. 전남은 올해도 생산량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양파와 대파 등 작물들이 대량 산지 폐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 이게 해년마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정부가 손을 놓고 어떤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이 사업이 마치 미래 우리 그 농촌을 살리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 사업인 만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폭넓은 소통과 협치가 새로운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시가 방문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전국 단위 생태문화 관광도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를 찾은 관광객은 23개 관광지 합산 기준으로 모두 799만 명을 기록했는데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544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즘 지역 곳곳에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 주변의 둑길에도 벚꽃이 절정을 이뤘는데요. 늦은 밤까지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네, 순천 원용당 둑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540m 구간에 조명이 있어서 야간에도 벚꽃의 자태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어서 화사한 순백사의 꽃잎이 마치 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는데요. 은은한 조명과 어우러져서 낮의 풍경과는 또 다른 낭만적인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비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모두 낙화한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꽃나무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아직 봄꽃 구경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하셔야겠습니다. 벚꽃 개화가 이번 주에 절정을 이룰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순천 동천강변에서 서면 제방까지 50리 길을 따라 25,000주의 벚나무가 심어진 이곳 순천 용당둑길과 광양 금호동 서천변과 백운대, 구흥망 벚꽃길이 지역의 벚꽃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벚꽃은 개화하고 열흘 뒤면 낙화해서 다음 주에는 벚꽃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꽃 구경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용당둑길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주 여수 지역에서 열린 봄꽃 축제에 다녀간 관광객이 2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열린 영취산 진달래 축제에 19만 1,000명, 한려동 벚꽃거리에서 열린 청년 거리문화 한마당 행사에 4,500명이 방문해 남도의 봄 기운을 만끽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과 광양을 잇는 우회도로 사업이 마무리돼 교통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총 길이 875m, 왕복 4차선으로 구성된 세풍대교가 완공돼 정체 구간과 기존 국도 2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순천과 광양을 오가는 시간이 10분 이상 줄게 됩니다. 특히 세풍대교는 국내 최초의 곡선 사장교 형태로 제작됐으며 주탑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고흥군 우주항공로 벌교 방면 금성휴게소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포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가 타고 있던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도로가 일정 시간 통제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일대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순천시와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반세기 지역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지역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 산업은 커졌지만 지역방송은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할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에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방송의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존할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로 중림마을과 하조마을 등 두 곳이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3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가 높은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시가 해룡 일반산단 투자기업과 47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인 글로벌 에코바이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순천 해룡 일반산단에 47억 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기업은 오는 8월까지 유기질 비료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 제품은 친환경 장목반과 농협 등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강명훈 전 청암대 총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암대 사무총장 국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국 씨는 강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 교수들을 고발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학내 안내문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구형에 따른 1심 재판은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고객 만족도가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과 부산, 울산항만공사의 고객 만족도는 A등급을 기록했지만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B등급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석유화학부두 채선과 상하차 작업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두 확충과 하역 장비 지원을 통해 이용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일 순천에서 순천만 에코 국제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